그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죠? 네. 모닝스쿨을 좀 수강하셨으면 저의 얼굴을 아실 거고요. 모닝스쿨을 안 들으셨으면 이제 제 얼굴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저는 이제 조이풀 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이제 전직은 트레이너 출신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릴 건데, 오늘 사장님들하고 1시간 동안 나눌 이야기는 그냥 뭐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뭐 크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막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사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발맞춰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티멜리트나 백만장자 사장님들처럼 원리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사장님들하고 같이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라서 사장님들하고 좀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편안하게 오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뭐 이렇게 배우겠다 이런 이런 기대는 마시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저 남자가 왜 혼자 뉴스킨을 이렇게 하고 있나,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금씩 성과를 내게 됐나.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냥 편안하게 제가 사업했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도 되죠? 네. 네, 넘어가네요. 참 좋은 말이죠? 네. 그쵸? 네. 저는 희망이 있어서 뉴스킨을 시작했어요. 각자의 스타트점은 다르시겠죠? 네, 스타트 어떤 동기는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를 처음 보시고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제 외모만 보고 고생 하나도 안 해본 그냥 어디 괜찮은 집에 아들내미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만들어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죠. 그러면서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 있죠? 그게 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뭐 일단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 40, 50대 가장들의 이야기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인 그 시대를 20대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20대 때 기억은 치열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집에 딱지가 붙고 갑자기 그 창문이 천장에 달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쥐가 나오고 막 이런데 이제 환경에 갑자기 그렇게 되면서 한 7, 8년을 아둥바둥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저는 형이 있고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형이랑 저랑 좀 달라요. 그래서 또 형은 그 당시에 군대에 가 있었고, 어머니는 병져 누워 있었고, 아버지는 이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고, 사지가 성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9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이렇게 겪다 보니까 제가 한 27쯤 됐을 때 지쳤어요. 한 그 생활을 한 7, 8년 하다 보니까 이게 끝이 안 나는 게임이구나. 이게 너무 큰 벽이고 이제 못 해먹겠다, 약간 이런. 여기 지금 녹화하고 계신 분들 계셔서 여기 비속어 쓰면 안 되죠? 써도 돼요? 제가 은연 중에 막 이렇게 나와, 옛날 생각이 나면 막 한이 있어가지고 못 해먹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돌파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던 일에 되게 열심히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라도 수입을 올리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이걸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뉴스킨이라는 거를 저도 우연히 만났고요. 옛날에 회사에 있던, 저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품으로 이제 그 사업을 만나서 사업을 또 검토하고, 제 스타트는 100만 원은 더 벌 수 있겠다. 저는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거에 포커스가 돼 있었죠. 100만 원은 더 벌 수 있겠다라 그래서 시작했던 게 뉴스킨이었어요. 근데 그 뉴스킨이 지금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희망이 됐고, 제가 그 10년 가까이 벌였던 그 시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어떤 스타트점에 있건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그 목표와 시작했던 그 생각을 잊지 않으시면 꾸준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 오는 그런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지 못한다면 약간의 그런 슬럼프 같은 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이제 트레이너 출신인데요.
일반적인 트레이너들이 이제 여러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헬스장에서 볼 수 있는 트레이너들이 제일 퍼블릭한 트레이너고, 그다음에 제가 했던 거는 그 트레이너들을 교육시키는 트레이너, 마스터 트레이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트레이너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한국의 트레이너들이 컨퍼런스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저는 이제 강사로 초청이 돼서 어떤 제 카테고리를 맡아서 다른 트레이너들이 수강을 하고, 네, 그런 일을 했고, 뭐 이것도 그냥 행사 포스터인데 여기에 제가 있죠? 네, 이거 한 25살 때 사진인가 그래요.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장소가 킨텍스죠. 킨텍스 일전 시장이면 우리 그 BDMS 워크숍이나 얼마 전에 한국 컨벤션 했던 그 행사장에서 하는 행사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한국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피트니스의 가장 큰 행사 그런 부분에 여기에 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던 강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퍼스널 트레이너, 우리가 알고 있는 웨이트를 가르쳐주는 그 1대1 트레이너를 하면서 그 트레이너들을 또 교육시키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운동들이 있어요. 네, 음악을 키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트레이너들을 또 가르치고 또 그런 행사들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은퇴죠. 여기서는 이제 현역 은퇴를 하는 마지막 그 제 커리어인데요. 이게 어떤 행사냐면 그 여기 이 브랜드 마크가 보이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브랜드죠. 거기에서 주최하는 그 행사고요. 장소는 체코였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하는, 유럽 연합으로 하는 그런 큰 행사였고 한 1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에 제가 강사로 여기 이름이 이렇게 있죠. 한국 이렇게 해서 나라별로 이렇게 쭉쭉쭉쭉 그 강사들이 있고요. 제 사장님들도 어디서 일을 하시던 목표가 있었죠. 최고점이 있고 저도 제 목표가 이거였어요. 이거를 원했던 거는, 그리고 일이 즐거웠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 제가 이런 행사에 가면, 이런 브랜드 행사를 가면 되게 좋습니다. 제가 여권 사본을 보내주면 비행기표가 이메일로 와요. 그리고 제 일정 동안 호텔을 다 잡아줘요. 그리고 가기 전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운동복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있죠? 이런 브랜드 행사를 가면 미리 사이즈를 다 달라 그래요. 상체, 하체, 신발, 키 이렇게 다 달라 그래요. 그러면 도착을 하면 제 락카가 있어요. 이렇게 그 운동선수들 행사장에 이제 체육관이거든요. 농구장 같은 체육관인데 거기에 선수 락카를 이렇게 하나씩 주는데 거기 제 이름이 딱 붙어 있어요. 그걸 딱 열면 바닥부터 끝까지 이 브랜드의 제품으로 다 차 있어요. 그러면 그걸 행사 때 입고 저는 캐리어에 담아갖고 오면 돼요. 그리고 또 한국에 오기 전에 이제 후원으로 이제 어떤 일정량의 물건을 또 제품을 또 주고 행사 때 입어달라, 네, 이런 것들 제가 활동을 하면서 입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원했던 삶이 뭐였냐면, 이걸 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 사진에 있는 게 한 달 일정이었거든요. 이게 뉴스킨을 투잡으로 1년 했을 때였어요. 제 꿈이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사장님들 잘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걸 하면 되게 좋아요. 이거 어차피 지금 이것만 얘기해도 좋죠. 공짜로 해외여행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폴란드였고 독일이었고 체코였어요. 가면 다 해주죠. 월요일날 좀 도착해요. 월화수목금 놀아요. 그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해요. 이렇게 이틀 1시간 정도 수업하면 제가 페이를 한 5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면 한 2시간 3시간 해요. 이틀 동안. 그러면 페이가 괜찮죠. 그 월요일날 행사 끝나면 일요일날 파티하고 월요일날 이제 다른 나라로 이동해요. 월화수목금들 또 놀아요. 그리고 또 다른 행사에 참여해요. 그리고 또 수업료를 받고 또 놀아요. 그리고 또 월요일날 또 다른 나라로 가요. 그래서 이 한 달 일정이 독일,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이렇게 돌았던 일정이에요. 괜찮죠? 돈도 벌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스폰도 받고 해외여행도 마음껏 하고. 제가 여행하는 일정 동안 제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이 붙어요. 이 다른 직원들이나 누가 붙어서 거기 이렇게 데리고 다녀주고, 나 혼자 있을게 이러면 또 이제 알아서 하라고 이제 뭐 이렇게 다 쉐어링도 해주고. 수입도 나쁘지 않았죠. 이걸 돌아올 때 여기서 딜이 왔어요. 저한테 가장 큰 갈림길이었어요. 뉴스킨을 투잡으로 1년을 했을 때였어요. 돈이 얼마나 벌렸겠어요, 그죠? 남자 혼자 했는데. 이따 제 사업 진행하는 그걸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여기서 돌아올 때 여기에는 헤드헌터 같은 애들이 숨어 있어요. 이런 행사에, 큰 행사를 가면, 브랜드 행사에 가면. 유럽은 피트니스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보다 훨씬 빨라요. 여기 요가 해보신 분 계세요? 플라잉 요가 같은 거 해보신 분 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7년 전에 봤어요.
독일에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왔죠.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늦고 여기 굉장히 빨라요. 헤드헌터들이 숨어가지고 8개 나라의 디렉터들이 저한테 딜을 했어요. 제가 유럽을 한 번 가는데 비행기표가 1000유로예요. 그럼 한 160, 17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너 강사료, 그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 너 강사료 주고 비행기표 하면 이 비행기표면은 유럽에 있는 애들 한 10명 부를 수 있는 비행기표 값이랑 똑같은데 우리가 제안을 하나 할게. 1년만 비자 받아가지고 유럽으로 와. 집 해줄게. 그리고 일을 할 수 있게 다 해주고 우리랑 계약해서 행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거 하려고요 6년 개고생했어요. 이거 할 때 이 업계에서 제가 이걸 도전한다 그랬을 때 선배들이 그리고 동료들이 다 와 너 멋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죠? 나 뉴스킨 할 거야 이때랑 똑같아요. 네가? 너 영어 할 줄 알아? 여기 100% 영어 써야 되거든요.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되고 영어로 인사를 해야 되고 영어로 뭔가를 다 해야 되는데 너 영어 할 줄 알아? 그리고 이 유럽이라는 나라는 특히 프랑스가 심한데 동양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넘었어요. 그 선배들이 못 넘었어요. 그 장벽을. 근데 네가 이제 그 꼬맹이 이제 갓 시작한 애가 너 뭘 한다고 까불어 약간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죠. 여기 있는 사람이 독일에 있는 제 두 번째 선생님이에요. 이 사람한테 직접 가요. 그냥 독일로 페이스북으로 만나서 미친놈이죠. 저도. 약간 정신 나간 놈 아니에요? 뭘 하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이 지금도 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 너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제가 2006년인가 시작했어요. 사장님들이 싸이월드 할 때. 네. 그래서 막 그런 걸 하고 유튜브로 어떻게 그 제 온라인 영상들을 올리고 제 채널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일본에서 처음 연락이 와서 제 국제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됐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사장님들이 무엇을 도전하든 주변 사람들은 다 비판할 거예요. 뉴스킨을 한다고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다른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비판을 할 거고요.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는 저를 믿어줬던 선생님 제 2명을 믿고 6년을 그냥 묵묵히 했더니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처음 시작할 때 상처를 별로 받지 않았어요. 그 심리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건 네 인생이고 난 이거 할 거야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이 여기 계신다면 별로 상처받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그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내가 원래 하던 그 퍼블릭 트레이너를 했다면 그냥 고만고만한 트레이너를 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제 커리어 하나 없고 제 꿈 한번 이뤄보지 못하고 제 목표 한번 이뤄보지 못하고 그냥 하다가 그냥 이런 사람들 보면서 와 멋있다 이러고 그냥 끝났겠죠. 결국에 사장님들이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과 내 인생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어린 나이에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딜을 받고 와서 거기서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혹할만 하죠? 사장님 괜찮지 않아요? 유럽에 1년만 비자 받아갖고 오면 집도 해주고 다 해준다는데 괜찮죠? 네. 그래서 바로 대답은 못하고요.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생각을 좀 해볼게 하고 돌아와서 한 달을 고민을 해요. 이거는 이제 아까 이 브랜드 행사에 여기에 제가 있죠? 이 2명은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예요. 슬로베니아, 폴란드 친구인데 여기에 저만 동양인이고 이 사람이 저한테 소개를 할 때 이 무대에 아시아인이 쓴 건 우리가 처음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줬죠. 그만큼 장벽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이제 제 DVD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유럽 일정 동안 했던 건데 DVD를 한 8편을 정도를 찍고 이 사이트는 유럽에서 돈을 내고 그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결제가 돼서 저한테 이제 연정산으로 이제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권리 시스템이죠. 이런 것도 제가 했었고요. 제가 그 한 달을 고민을 할 때 이 양갈래에 2갈래 길 중에 선택해야 됐던 거는 이 2가지였어요. 꿈 같은 인생을 살 거냐, 현실에 맞닥뜨린 인생을 살 거냐라고 저는 고민을 했죠. 저는 만약에 집이 좀 살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인생이면 저 왼쪽을 택했을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쵸? 사장님들 매주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국제 강사들
보통 비행기 VIP예요 다. 비행기를 하도 타가지고 그 유럽에서도 하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외국을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여권을 1년에 막 하나씩 갈아치우고 이 정도로 비행기를 많이 타거든요. 괜찮죠? 사장님들이 원하는 삶이 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저한테는 이 현실이 더 컸어요. 이게 뭐였냐면 그냥 딱 여기 남자분들 계시죠? 제가 유럽에 가서 그 딜을 받아가지고 가면 10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길어야 10년? 근데 어쨌든 그때면은 제가 40이 되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한국으로. 제가 딱 생각했던 단어는 뭐냐면요. 30살 대한민국 남자예요. 30살 대한민국에 사는 싱글 남자. 속이 갑자기 갑갑해지죠. 남자분들은 갑자기 속이 막 숨이 턱턱 막히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수식어가 플러스 붙었던 거는 집에 계신 아파서 누워있는 엄마였어요. 내가 그냥 가면 나는 즐겁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그 안에서 돈 벌고 뭐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 일 안 하지. 우리 엄마는 아파갖고 누워 계시지. 그 병수발은 누가 하고 병원은 누가 데리고 갈 거며 병원비는 또 누가 대고 지금 그 풍지박살난 집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마흔에 돌아왔을 때 내가 한국에 정착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됐을 때는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다시 시작하기가. 그래서 제가 뉴스키드를 70만 원 벌 때 이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 달을 고민을 하고 연락을 했죠. 나 못 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에 있는 일도 반 이상 접으면서 뉴스킨의 거의 반 전업을 이제 그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사장님들 한 100만 원 버는데 전업 할만해요? 제가 고정 지출이 한 400 정도 되거든요. 못하겠죠. 무모한 도전을 이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저는 12년도 10월에 LOI를 제출했어요. 은근히 오래됐죠. 은근히 오래됐죠. 13년 동안 3개월 LOI 거치고 3개월 만에 이 상태가 됩니다. 여기 겪어보신 분 별로 없나 봐요. 딴 그룹 가니까 빵 터지던데. 공감을 하시는 건지. 저랑 친한 형제라인 차지혜 사장님이 있어요, 저희 그룹에. 그 사람이 3개월 만에 블루다이아몬드가 됐죠. 저는 3개월 만에 이지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죠. 아까 그 행사에 포스터가 있던 날짜가 2013년 10월이에요. 그러면은 사장님들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 무모한 도전에 뛰어들었는지 아시겠죠? 이 지경을 다 겪고 10월달에 꿈같은 인생, 내가 7년, 10년 가까이 투자했던 그 꿈같은 위치에서 활동을 하고 커리어를 갖고 한국에 돌아온 상태였던 거예요. 사장님들 같으면 어떤 결정 하시겠어요? 유럽에 가야겠죠. 그쵸? 근데 저는 유럽에 못 가겠다 그러고 이제 뉴스킨을 시작한 거죠. LTO가 저한테는 이게 첫 번째였어요. 이때 시작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저밖에 없어요? 여기 TLT 사장님들 말고? 네, TLT 사장님들 말고 제가 제일 오래된 노땅이에요? 이게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생리학 해부학을 다 배웠죠. 사람의 몸을 알죠. 뻥치지 마 이씨 이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약간 이랬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2대 스폰서 사장님이 임지선 사장님이세요. 팀엘리트. 그 사장님이 미국에서 바디갈바닉을 구해갖고 와가지고 저랑 업계 선배 사이거든요. 그 자기 한쪽 팔을 2주를 밀고 짠 하는 거예요. 그 사진 아마 강의장에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팔이 완전히 짝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해갖고 사업을 시작해서 이 결과를 냈어요. 괜찮죠? 그 본런칭이 있었죠. 유스스펜도 이렇게 선런칭 본런칭이 있었고 TRNT도 선런칭 본런칭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제가 샀어요. 써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밀 데가 없었거든요. 체지방률이 보통 6, 7%를 유지했으니까. 그래서 밀 데가 없었는데 그냥 샀어요. 그리고 저한테 LTO는 또 이 TRA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지금 TRNT 챌린지 같은 거거든요. 이거 TRA 프로모션 아시면 그래도 좀 이렇게 사업하신 연차가 있으신 거예요.
이거 프로모션 되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글로벌 컨벤션 비행기표 줬죠? 네. 그거 해가지고 저희 형한테 매겨서 끝났어요. 그리고 TR90 선런칭을 했죠. 지금 사실 이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시죠? 거의 1년 반, 2년이 다 되거든요. 이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결과를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아주 잘했죠? 포기할 이유가 엄청 많이 있죠? 자신과의 싸움을 엄청나게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TR90 선런칭 때는 이제 이렇게 됐죠. 여기서 사장님들 이제 알려드릴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걸 이해를 못한 분들이 계세요. 이 30세트는요, 저랑 뛰는 LOI 한 명이 있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LTO는요, 혼자 와 이렇게 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LTO는 그룹을 만들겠다는 그 포커스가 되어 있으면 저한테 비즈니스 진짜 스타트가 됐던 건 20대였어요. 20대가 뭐였냐면 제가 유럽에 있을 때예요. 2013년 10월 2013년 10월에 TR90가 나왔죠. 저 한국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유통이 된 거예요. 저랑 뛰는 한 명과 제가 6개월 동안 그 지지부진하면서 치를 뿌렸던 그 사람들과 함께 이 결과가 났던 거죠. 고민할 만하죠? 형 달에 한 70만 원 벌었는데 이 정도 되니까 유럽에 있는 동안 이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고민할 만하죠? 그리고 한 2년, 3년이 흘러서 뉴스스팬이 이제 런칭이 됐죠. 이때는 한 명이 아니었겠죠. 저랑 뛰는 한 명이 아니었겠죠. 다른 사장님들이 생기고 함께 뛰는 사람들이 조금 더 생기면서 이 결과가 나는 거죠. 그럼 이제 루미스파가 저는 기대가 됩니다. 루비 선판매지만 루비 선판매 이후에 있는 본판매를 보고 뛰시면 돼요. 선판매는 어떻게 보면 도약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옛날 선판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루비들밖에 못 샀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럼 약간 본판매 같은 스타일이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지금 2달 남았죠. 네. 그럼 사실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TR90 때도 집중했던 기간이 3개월이에요. 6개월을 일을 했는데 3개월에 집중을 하고 이 결과가 났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뉴스킨을 하면서 2년이란 시련의 시간이 있었어요. 2년 동안 아무런 결과가 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랠리를 혼자 갔습니다. 파트너 한 명도 없이, 초대자 한 명도 없이. 그리고 2년이란 시간 만에 저는 루비가 됐어요. 2년 만에 루비가 됐어요. 되게 잘했죠? 차지혜 사장님 3개월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 됐다니까요. 그 저랑 또 친한 형제라는 이재영 사장님 아시죠? 이재영 사장님이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됐거든요. 저보다 4개월 빨리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남자 사장님들이 저희 그룹에 꽤 많았어요. 막 3달, 2달 만에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막 이렇게 되고, 근데 저는 2년 만에 루비가 됐어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저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저한테는 값진 2년의 시간이 있었고, 2년째 되는 날 제가 루비가 되면서 팀이 함께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2년이 됐던 시기에, 제가 루비가 되던 시기에 제 1대 파트너 사장님이 저와 함께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1대 파트너 사장님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제가 루비가 되고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장님들 안 겪어보셨죠? 파트너가 핀을 빨리 간다는 거? 네? 여기 겪고 계신 분 계세요? 힘이 듭니다. 근데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또 흘러서 2대 파트너가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힘이 듭니다. 네. 근데 행복한 고민이죠. 근데 사장님들이 이 뉴스킨의 맥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딱 그 감이 오실 거예요. 저는 2년 동안 시련을 겪지 않았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년 동안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제 1대, 2대 파트너 사장님이 그렇게 핑갈 수 있게 도와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잘못된 길, 어떻게 하면 잘못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르게 했어야 됐고, 저는 2년 동안 제일 값진 게 뭐냐라고 느낀다, 말해보라 그러면 인간이 되는 거였어요. 뉴스킨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되는 거. 다 밖에서 각자의 커리어도 있고 살아왔던 경험들이 있죠.
근데 뉴스킨 안에서의 인간이 필요하죠. 그 기간이 저한테 2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만약에 막 1, 2개월 만에 어떤 핀 타이틀을 얻고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갔다면 지금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 2년 만에 찾아온 사진이에요. 2년 동안 그 행사를 랠리 혼자 갔어요. 그래서 1대 그 파트너가 한 달 만에 루비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랠리에 초대돼서 온 사진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첫 초대가 된 거죠.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루비예요. 이 양쪽 끝에 있는 여자는 이때 당시에 LOI도 안 들어간 그냥 야 놀러 가자 이래가지고 갔던 저희 되게 친한 후배거든요. 운동할 때 야 우리 그 1박 2일 놀러 가는데 갈래? 이래가지고 따라갔다가 뉴스캔을 시작해서 지금 루비, 블루 다이아몬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랠리 이렇게 가면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사장님들이 있고, 저는 지금 제일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게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또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혼자 가는 것도 버거웠던 랠리인데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1박 2일을 어떤 거를 도전하겠다고 오는 이 사람들, 아이들과 함께 기저귀랑 이 킥보드까지 갖고 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 아이들을 들쳐매고 대문 가방을 들고 뛰어다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요. 저 혼자 사업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성공시키고 누군가를 성장시켜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이익보다는 그 같은 목표를 보고 뛰는 이 아이들을 안고 다니는 이 사장님들을 위해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제 1대 파트너 사장님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시애틀에 저희 센터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이 현수막을 제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줬거든요. 선물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작게나마 이제 센터를 시작했고, 그래서 미국의 조이풀 첫 드림 센터가 이제 오픈이 제 1대 파트너 사장님이 오픈을 해서 저도 글로벌 비즈니스가 시작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게 4년 만에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뭔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없었고요. 그냥 10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했던 뉴스킨이에요. 근데 저한테 희망이 됐고, 등짝을 후려 때렸던 우리 엄마가 오늘 아침에도 밥을 차려주고, 이 와이셔츠랑 이런 것도 세탁소에 다 맡겨주시고, 네, 그런 일이 발생을 됐고, 저도 이제 4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올해 처음 이제 사장님들 여기 종합소득신고 하시죠 다? 네. 올해 처음으로 세금을 토해냈어요.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요. 괜히 생돈 내는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돈을 이렇게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되면서 어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 2년 동안 사장님들 제가 했던 거예요. 결과가 안 날 때 자꾸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스폰서님 전화 안 받기 시작하죠 이제. 그죠?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 근데 이거 하죠. 나는 이 사람들이 이러죠. 저 이야기해볼까요? 저 남자예요. 맨날 쇳덩이만 들고 운동했던 사람이 대문 가방 들고 붓을 들어요. 그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 하나만 해도 저는 뉴스킨을 포기해야 되죠. 이런 이유를 막 수만 가지씩 이제 자기하고 싸우는 거죠.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랠리도 뭐 이러니까 저랬으니까 초대 못하는 거고 어쩌고 저쩌고. 결국에는요, 이 과정 동안 사장님들 비즈니스를 하는 중에 어떤 걸림돌이 생기는 거는 주변 상황이 아니라 나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잘했던 거는 저하고 스스로 대화를 잘해요. 지금도 멍 때리는 시간 있죠? 그게 저한테 정기적으로 있어요. 제 스케줄을 적어보면 멍 때리는 시간이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있어요. 오늘을 다시 되짚어보고 내가 사람들한테 실수한 건 없나? 그러면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한테 더 잘해야겠다. 어떤 작은 사소한 거라도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부모님이 힘들게 하고 남자친구가 힘들게 하고 남편이 반대해서 힘들게 하고 어떻게 이게 다 사장님들한테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예요. 내가 똑바로 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성과 내고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으면 등짝을 후렸던 우리 엄마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쵸?
그리고 저는 지금 주변에 사장님들 이제 시작하신 사람들 주변에 나가면 막 우리 총 맞는다 그러죠? 그죠? 지금 저는요 총 안 맞아요. 아무 말도 안 해도 총은 안 맞아요. 얘기를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네 눈을 보고 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온대요. 저랑 얼마 전에 그 타워팰리스에 사시는 그 소비자분을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여자분인데 저희 엄마랑 동갑인데 자수성가해서 여자 혼자 타워팰리스 사고 아이들 다 길러요. 얼마나 센 여자겠어요. 근데 저한테 보더니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선생님 눈이 참 마음에 들어. 그 또롱또롱한 그 눈빛 때문에 나는 당신을 믿을만 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뉴스킨을 친구들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품이 궁금해서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적극적인 지원군이 됐어요. 소개를 엄청 해주시거든요. 그 타워팰리스 입주민들을. 거기는 막 100만 원씩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막 이래. 괜찮죠? 그런 소비자들 있으면 괜찮죠? 결국에는 내가 어떤 확신이 차 있고 어떤 걸 마인드로 이걸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지 내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답이 나오실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다시 생각해보면 원인이 있어요. 그거를 빨리 찾으면 빨리 극복할 수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저도 그 시간이 있었어요. 있었겠죠. 맨날 쇳덩이 들고 다니는 애가 운동하고 커리어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대문 가방 들고 뉴스킨을 얘기해요. 제품 팔아본 적도 없어요. 사업 전달해본 사업이라고 얘기해본 그런 케이스도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어색한 일을 하고 다니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연했어요. 사장님들하고 겪었던 일과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근데 저는 빨리 페이스를 찾았던 것 같아요. 하나였어요. 이걸로 이루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걸로 하려면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물어봤어요. 제 5대 스폰서님이 정경 사장님이시거든요. 정경 사장님 집 앞에 쫓아가고 김은정 사장님 집 앞에 쫓아가고 사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요일마다 매주 일요일날 만나서 정경 사장님하고 데몬 연습을 하고 그런 일을 6개월 넘게 했어요. 그때 정경 사장님이 교회가 되니까 일요일날은 오지 마라 이랬어요. 엄청 귀찮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 잘하고 싶어서 이게 랠리 첫 초대가 온 날 저가 자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4명의 그 후배들이 왔는데 이렇게 자고 있어요. 어때요? 사장님 스폰서면? 천불나죠? 이거 막 때려버리고 싶은 그 상황이죠? 저도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강의장 앉아만 있으면 졸려요. 왜냐면 몸을 움직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뉴스킨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앉아있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 안 힘들어요. 사람 만나러 가는 거 안 힘들어요. 이렇게 앉아있는 게 지금도 제일 힘들어요. 막 조미 쑤시고 막 그래요. 이렇게 막 자요. 근데 지금은 강의장에서 자라면 못 자겠어요. 잠이 안 와요. 어떻게 뭔가가 바뀌었겠죠. 그 시기에 저한테 터닝 포인트가 왔어요. 다시 도전해야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한 거죠. 사장님들 어떤 인생을 살면서 전환점이 있죠. 계기가 다 있고 그걸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이 터닝 포인트는 현실적으로 다가온 그 어려움이 또 한 번 시련이 닥쳤어요. 시련은 매번 오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더 아파지기 시작하신 거죠.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네. 시간을 단축해야 돼요. 제가 트레이너 할 때 6, 700 벌었어요. 평달에. 강의 좀 뛰면 한 800? 괜찮죠? 제가 옛날에 아모레 파시픽 방판 아줌마들도 교육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건강식품이 나오면서 거기 강의 가면 한 40분 강의하고 50만 원 줘요. 괜찮죠? 네. 제가 또 딜하면 또 많이 주고. 뉴스킨을 하실 때 사장님들이 힘이 든다면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시작했지?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죠. 저는 순탄하게 사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냥 막 계속 핀성장이 있었고 막 어떤 결과가 있고 막 계속 최고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저희 그룹에서 맨날 하는 게 동기부여와 꿈에 대한 이런 트레이닝을 자꾸 저한테 시키세요. 정경 사장님이 네가 해 이렇게. 왜냐면 제가 겪어봐서 그래요. 그냥 제 개인사도 그렇고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그렇고
사장님들 만약에 오늘 아침에도 오늘 여기를 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이 있으셨다면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달 마감이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 3,000포인트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그 갈등을 하는 시기에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다시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던 거는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파서도 있지만 이거였어요. 지금 제가 33살이거든요. 제가 28살에 시작을 했어요. 이제 33살이 됐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우리 어머니분들은 저보고 좋겠다 막 이러고 그죠? 이게 이제 저는 뉴스키를 와서 이 표를 처음 봤어요. 제가 이때까지 인생 살면서 생각했던 건 단 한 가지는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40이 되면 뭐하지? 트레이너들 40 넘어서 못하죠. 그거 어떻게 해요? 거의 이제 그 현실적인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사범대 나오신 분들은 우리 사장님처럼 선생님의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이 있지만 저는 이거를 처음 봤는데 제가 고민했던 건 40이 되면 뭐하지? 40이 되면 뭐하지?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뉴스키에 와서 저한테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주게 한 건 이 표였어요. 100살 산대요. 사장님들 이 표를 보고 100살 산다고 이것만 보고 치죠. 그리고 55세까지 일을 한다고 이렇게 써있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죠. 저한테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55라는 숫자는요 저희 아버지가 집안을 그렇게 만든 그 나이였어요. 그리고 10년을 제가 부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닥뜨리는 그 인생을 뉴스에서 본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매일 봤어요. 10년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거를요 선생님들 안 겪어봐서 모르시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 28쯤 됐을 때 이제 술을 한잔 하면서 얘기했어요. 야 인생이 참 비참하다. 그게 아들한테 한 소리예요. 인생이 참 비참하다. 친구도 다 떠나고 건강도 잃고 맨날 술 드시고 막 이랬거든요. 건강도 잃고 지금 뭐 후천 당뇨로 이제 이빨도 다 빠지고 66인데 이빨이 다 빠졌어요. 건강 관리 못 하셔가지고 아들들은 아빠를 미워하고 와이프도 아빠를 미워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긴 거죠. 그게 안 겪어봤으니까 사장님들 피부로 안 와도 그냥 뉴스에서 떠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죠. 실제로 겪으면요 이거 되게 피곤한 일이 돼요. 저는 제가 직접 그런 부모님을 모셔봤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거를 저한테는 이게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아빠랑 술 먹었던 그 날. 그냥 나는 돈 최대한 많이 갖다 드리고 어떻게든 제가 모시면 그렇게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거 서포트를 안 했다면 우리 아버지는 나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사장님들 각자의 현실 점검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대충 말고요. 진짜로. 그거 해보면 다른 일 못해요. 솔직히. 돈 벌 수 있는 일은 많죠. 그렇죠? 지금 나가도 돈 벌 수 있는 일은 많죠. 근데 저한테 뼈저리게 현실 점검 시켜준 건 우리 아버지예요. 저는 그 아버지가 돈 없이 살았던 그 10년이 저한테는 20대부터 30대까지였어요. 30까지. 그래서 20대가 추억이 별로 없어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본 기억도 별로 없어요. 그때 많이들 놀죠. 어쩔 수 없이 대학교를 갔다가 자퇴했어요. 자퇴가 아니고 재적이죠. 휴학했다가 복학을 못했으니까. 그런 현실들, 그 10년 동안 있었던 일이 그때 당시에는 저는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솔직히. 나는 내 친구도 다 잘 살아요. 얼마 전에도 제 친구 레인지로 못 끌고 와가지고 아빠 돈으로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하룻밤에 술집 가서 120, 100 쓰고 이런 친구들 아직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저한테 제가 그때는 부모님을 되게 원망했는데 지금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값졌더라고요. 그런 기간이 없었으면 저도 쉽게 포기하는 습관이 있었을 거고 그냥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사장님들 개개인별로 이거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할까봐 제가 이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남자분들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분도 충분히 가능하죠. 28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직장을 56세까지 다니면 28년을 다니죠. 그러면 직장 다니는 저 28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죠.
표정들이 왜 그래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근데 해야 된다 그러죠? 네. 그래서 노력하죠? 네. 1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얼마가 모일까요? 28년을 100만 원씩 저축하면 3억 3,600이 모입니다. 되게 많죠? 옛날에 그 돈이면 집 한 4채 샀죠. 저희 아버지 세대 때. 그쵸? 근데 지금 어때요? 못 사요. 한 채도 못 사요. 이 강남에 전세도 못 얻어요. 그쵸? 그냥 근데 재테크를 잘해서 5억을 가지고 은퇴를 했다고 생각할게요. 근데 노후 자금으로 이만큼이 필요하대요. 40년을 살아야 된대요. 이게 현실이죠.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14억이나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얼마 빵꾸 나요? 나 5억 갖고 은퇴했는데 10억 빵꾸 나죠. 그럼 그 10억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겪지 않았으니까 그 얘기 하시죠. 아니 무슨 노후 자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 여기 한 달에 300만 원이나 필요하대. 두 부부가 그냥 사는데. 사장님들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네. 결혼하신 분이 애기 없는데 한 달에 300이면 넉넉해요? 아니요. 핸드폰 요금 얼마 내세요? 하나 10만 원, 두 명이 20만 원. 40. 전체 생활비의 10%가 핸드폰비예요. 그 공과금 얼마 내세요? 의료보험료 얼마 내세요? 이런 거 다 따지면 이거 많아요?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이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떤 분이 이래요. 아니 무슨 이게 무슨 이렇게 많이 나와. 의료비가 한 달에 뭐 40만 원? 그러면 연이면 500에다가 건강검진비까지 하면 600이네? 아이씨 뭐 이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하죠. 난 그렇게 안 쓰는데. 이 몇 살이래요? 제가 종합소득신고하면서 세무사랑 얘기하면서 제가 작년에 우리 엄마 병원비로 쓴 게 1,500만 원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뉴스킨이 가치가 엄청 커요. 사회생활 엄청 많이 해봤죠. 사장님들보다 더 오래 한 케이스 13년 했어요. 사회생활. 그럼 어떻게 보면 오래된 케이스죠. 이게요 사장님들 결코 적은 게 아니고요. 이 기간을 헛되이 보내면 이 상황이 저희 아버지처럼 여기 안 들이란 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요? 취집을 가려고 그러죠. 그쵸?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죠. 저희 그룹에 이런 사장님 계세요. 다이아몬드 사장님인데 오피스텔 10채 갖고 있어요. 월세를 거기서 받아요. 남편은 연매출이 한 200억 정도 하는 회사 CEO세요. 괜찮은 집이죠. 그분이 뭐라 그랬게요? 남편 돈은 더러운 돈이야 이랬대요. 여자도 돈 벌어서 써야 돼. 이게 그분의 말이에요. 근데 오피스텔 10채 갖고 있는 분이 뉴스킨의 사업 설명을 들으시더니 이거 무조건 해야 되네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는 그 30만 원 월세 받는 오피스텔 하나 가지려고 3억 5천을 모았대요. 근데 여러분 3억 5천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30만 원 벌려고 3억 5천을 모아서 아둥바둥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7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피스텔을 그렇게 그냥 늘릴 수 있는 일이면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 긴장 타셔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좀 남자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죠. 네, 요즘은 좀 바뀌긴 했지만 요즘에 그런 사람들 있죠. 100만 원 안 저축하고 100만 원을 갖고 노는 욜로족이 생겼죠. 그 자료는 제가 뺐는데 욜로 하다가 골로 갑니다. 욜로는요 서양에서 생긴 거예요. 유럽 쪽에서. 네? 미국에서 처음에 그 은어가 생겼지만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은 유럽이에요. 그래서 뉴스킨 유럽 매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걔네들은 인생의 노후 대책이 다 돼 있어요. 왜? 제가 독일에 자주 있었잖아요. 독일 우리나라 세금 얼마 떼요? 회사 다니면 25. 회사 의료보험료랑 다 포함해서 10% 정도 떼잖아요. 독일 40% 떼요. 와. 그러니까 걔네는 버는 거 안 모아도 욜로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욜로 하면 어떻게 돼요? 골로 가요 진짜로. 그 조심해야 돼요. 욜로 한다고 해서 그 걔네 욜로 따라다가 진짜 골로 갑니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돼요. 진짜예요. 그 진짜 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욜로 그냥 적당히 하세요. 네, 적당히 그냥 한번 해보시고 큰일 나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거를 또 같이 나눠볼게요. 경제적인 이야기를.
그 사장님들 뉴스킨 하면서 가장 그 제일 베스트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들한테? 다긴 하지만 저한테는 3번이에요. 죽을 때까지 돈이 얼마든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사장님 한두 달 빵꾸 나보셨어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심플하죠? 한두 달 빵꾸 나보셨어요? 저는요, 제가 발톱이라도 하나 빠지면 일을 못하는 케이스였어요. 그럼 수입 제로죠. 근데 평생 가만히 있어도 나올 수 있는 저 1번, 3번이 있다면 그거 무조건 해야 돼요. 돈이 얼마가 됐든. 사장님들 기준에 뉴스킨에 벌어야 되는 목표 타겟을 정하셔야 돼요. 금액을. 우리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5번이죠? 저한테는 뉴스킨의 가치를 얘기하라 그러면 왜 뉴스킨을 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이거예요. 잘 살고 싶어요. 사장님들 기준에 잘 살고 싶은 기준이 다 다르시죠? 그쵸? 그거를 남한테 비유하지 마세요. 남한테 맞추지 마시고 자기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내 기준에 잘 사는 게 뭐냐고 물어보세요. 저 이야기 해드릴게요.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게 저는 잘 살고 싶은 제 기준이에요. 저는 똑바로 네모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창이 환하게 들어오는, 햇빛이 쫙 들어오는 이 벽만한 창이 있는 집에서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살아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 64평생 그런 집에 못 살아봤어요. 아파트에. 한옥집에서 태어나셔서 그 80년대 결혼하셔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에 결혼하셔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의 와이프로 살다가 전형적인 거예요. 그 직장 나와서 자영업을 해보겠다고 해갖고 폭삭 망해갖고 그냥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그나마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지금 사는 집 빌라라는 데를 이제 이사를 가게 되고 하게 된 거지, 아직은 아파트에는 한 번도 못 살아보신 분이에요. 그냥 잘 사는 거 저한테 기준은요, 우리 엄마 평생 남은 인생 일 안 하고 그냥 똑바로 된 집에서 걱정 없이 그냥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풍족한 기준도 다 다르죠. 저한테는 끼니 안 거르고 그냥 엄마 친구들하고 그 마실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럼 이 뒷이야기로 돌아가면 그거 제가 원래 하던 일에서는 못하는 일이에요. 그 아파트 어떻게 들어가요? 저기 얼마 전에 제가 청주 갔다 왔는데 거기 아파트 1억 2천이면 사더라고요. 뭐 그런 지방이나 지방도시에 가서 살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출퇴근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사장님들 뉴스킨의 가치 Y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창한 거 말고요. 진짜 원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 이거 1년 걸렸어요. 1년 동안 찾았어요. 저 처음에 뉴스킨 왜 해? 돈! 이게 다였어요. 뉴스킨 왜 뉴스킨 합니까? 이게 돈! 1000만원! 이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1000만원 이루고 개 이름이에요? 1000만원 벌어본 적 있어요? 1000만원 밖에서도 못 벌어봤으면서 여기서 1000만원 벌겠다고 까분다 그러죠 우리. 그러니까 뉴스킨이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걸 자꾸 얘기하니까 뉴스킨 힘든 일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꿈의 득으로 뉴스킨 그러는데 꿈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킨이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하고 싶은 거를 해보세요. 저 첫 번째 이룬 게 그거예요. 엄마 일 안 하게 만들었어요. 엄마랑 진짜로 얘기했어요. 엄마 얼마 있으면 일 안 할래? 우리 엄마 아픈데 일하셨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소박해요. 150만원. 알았어. 내가 더 벌고 내가 좀 덜 쓰면 되니까 해갖고 그냥 했어요. 엄마 카드 주고, 엄마 핸드폰 명의 제 거, 카드 제 거, 통장 제 거. 그냥 제가 좀 덜 쓰면 되잖아요. 지금 제가 아직 뭐 그렇게 막 몇 천만 원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진짜 원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 찾아내겠냐는 거죠. 엄마랑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엄마 뭐 하고 싶어? 엄마 이렇게 삶을 들여다보니까 일하기 진짜 싫어요. 근데 아들 둘 있고 폐 끼치기 싫어서 일하더라고요. 그럼 물어봤어요. 그냥 사장님들이 원하는 게 없으면 해보세요. 그냥 해보시면 이게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장님들 이걸로 그거를 하겠다는 확신이 진짜 있으세요? 말로는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 말로는 확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집에 가면 죽어요. 그죠?
여기서는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지하철만 타면 5만 가지 생각이 들고 집으로 가죠. 사람을 만나러 안 가고. 그죠? 가다 보면 집에 도착해 있고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면 확신 어디서 키우세요? 어떻게? 확신을 맞닥뜨린 그 뉴스킨의 확신을 맞닥뜨린 시점은 다 다르실 거예요. 저한테는 이거였어요. 다다음 달에 가죠? 글로벌 컨벤션. 저한테 비전은 글로벌 컨벤션에 와 사람 많다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봤던 비전은 첫 번째 100만장자 인정식을 하는데 여기 안 가보신 분 혹시 손 들어보실래요? 이분 중에 이번에 가는 사람만 손 내려보세요. 안 가시는 분들은 계속 손 들고 계셔요. 큰일 납니다. 지금 손 들고 계신 분들 큰일 나요. 지금도 어떻게든 하면 갈 수 있거든요. 꼭 가세요. 제가 봤던 건 뭐냐면 100만장자 인정식을 봤는데 제 기준은 그거였어요. 실제 돈 버는 사람, 핀 타이틀 갖고 있는 사람 말고 저는 보상을 완벽히 이해했기 때문에 1대에 15명만 있는 팀 엘리트랑 진짜 그냥 다이아몬드인데 100만장자랑 이게 어떤 게 진짜 뉴스킨인지 알고 있거든요. 100만장자 인정식을 하는데 말 한마디 못하게 하고 그냥 걸어 나가라고 했는데 15분이 걸렸어요. 그럼 진짜 있는 거죠. 진짜 돈 버는 사람 있는 거죠. 그리고 저랑 3년 전에 봤던 대만의 27살짜리 리더가 있어요. 올해 저번에 이 컨벤션에서 29살이 돼서 컨벤션에 왔는데 100만장자 인정식을 받았어요. 이제 30 됐거든요. 진짜 뉴스킨을 보는 건 글로벌 컨벤션이에요. 103호가 아니고. 그래서 진짜 뉴스킨을 보시려면 미국에 꼭 가세요. 가서 보면 달라요. 갔다 온 사람들 성과 내죠. 갔다 온 사람들 포기 안 하죠. 진짜 뉴스킨 보고 오는 거 글로벌 컨벤션. 저 확신은 여기서 얻었어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확신은 인정식 첫 번째 오프닝 무대를 어떤 걸 했는지 기억하시고 계신가요 혹시? 포스포드 NTC 멤버들 인정 올렸어요. 돈 많이 번 사람 말고 베푼 사람들. 뉴스킨 진짜 원하는 선의의 힘을 이룬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이룬 사람들이 1번 인정자였어요. 첫 번째로 제일 크게 인정해줬던 사람들. 이 VIP 존의 요 한 블럭이 그 사람들이고 나머지가 이제 뉴티멜리트 그리고 100만장자 인정자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 공감대를 좀 형성했으면 좋겠는 게 이거예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뉴스킨으로 지금 현재 상태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5년 뒤에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10년 뒤에 목표를 세우세요. 이거 다 48시간 트레이닝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려요. 자꾸 여기 조규철 사장님 같은 모습만 보고 그거 되겠다고 외치니까 힘든 뉴스킨이 되는 거죠. 조규철 사장님 몇 년 하셨어요, 사업? 20년 했는데 3개월 해놓고 그거 하겠다 그러면 이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죠? 그냥 사장님들이 원하는 거 1억 진짜로 해보세요. 저 이거 1억 하고 있어요. 저 5년째 목표가 커미션 1000만 원이었거든요. 저는 1년 만에 1000만 원이 아니었어요. 처음에가 200, 그 다음에 300, 커미션을 따지면 500, 그리고 5년 안에 1000을 해야겠다. 그리고 300만 원이 되면 전업을 해야겠다. 이런 세부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이걸 빼먹고 이것만 갖고 10년짜리만 갖고 있으면 되게 지루하고 힘들고 재미없는 뉴스킨이 되는 거죠. 그쵸? 사장님들 혹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 맞아 이게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오늘 스폰서님하고 식사하시면서 진짜로 한번 미팅을 통해서 그 중간 자리의 목표를 꼭 한번 세워보세요. 지금 당장 이루면 뉴스킨으로 이루면 지금 당장 이루면 가장 행복할 만한 거. 지금 솔직히 300만 원 들어오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쵸? 근데 왜 자꾸 3천만 원 얘기해요? 자꾸 벤틀리 얘기하고 벤틀리 얼마인지는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넘어요. 네? 1억이 아니고요 5억이 넘어요. 뮬산 이런 거는 막 7억 이래요. 뮬산이란 차도 모르죠. 그러면서 벤틀리는 알죠? B 이렇게 써있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진짜로 목표를 세우는 거죠. 진짜 원하는 목표, 진짜 행복한 목표, 단기 목표. 이게 없으면 되게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근데 뉴스킨 하면서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장기 목표만 있고 단기 목표가 없어요. 행복감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면서 사업을 하는 거죠. 단기 목표를 이루면서 성과를 내야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저는요, 성과가 남이 봤을 때는 되게 지지부진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행복해요.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나 목표를 자꾸 남한테 맞추니까 힘들어지는 거고. 결국에 사장님 뉴스킨 GV 높이 하는 게 아니라 그룹을 만드는 일이죠. 브레이크어웨이 보너스가 높은 게 좋아요? EB 보너스가 높은 게 좋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못 알아들으면 큰일이에요. EB가 뭐야?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이에요. 그럼 그룹을 만들려면 어떤 그룹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팀워크예요. 팀워크.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팀워크를 저해하는 행동들을 한다. 그럼 저는 화를 내요. 저는 화 잘 안 내거든요. 화 잘 안 내요. 근데 팀워크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면 제가 화를 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간 약속이에요. 시스템에 늦게 온다? 그날 제 눈을 못 쳐다봐요, 사람들이.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시간 약속 아니에요. 팀 내에 세미나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 있죠? 그거 알면 제가 진짜 싫어하는 거. 어쨌든 팀워크를 하기 위해서 저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을 했어요. 근데 팀워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비즈니스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안 생기죠. 그 척척척이라는 게 되기 시작하죠. 그쵸? 그리고 레버리지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레버리지. 사장님들 뉴스킨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레버리지는 느껴보고 그만두세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레버리지를 느끼면 절대 못 그만둡니다. 네. 그러면 팀워크는 뭐예요?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팀워크 뭐라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막 던져도 돼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팀워크는요, 하나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요, 질투할 일도 없고요, 서운한 것도 없어져요. 그러면 서로 돕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당연히 팀워크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사업을 못했잖아요. 잘하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도 잘하는 게 없어요. 제가 핀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룹이 엄청 큰 것도 아니고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뭐 큰 성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이거예요. 한 가지 제 자랑을 하면, 제가 사무실에 없으면 사무실에 안 들어갑니다. 네. 밤 12시고 아침에 막 전화가 와요. 제가 없으면 동안 파티 못해요. 저희 그룹 동안 파티. 제가 없으면 랠리 빵꾸 나요. 이런 포지션이 된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게 없어서 그냥 이걸 하게 된 이 계기가 뭐냐면, 정경 사장님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정경 사장님 스폰서 그룹이 커져야 내 그룹이 커진다는 걸 알아챈 순간 도와야겠다, 도와드려야겠다. 그러다 보면 내 실력이 늘겠지.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형제 라인을 도왔더니 차재 사장님 그렇게 막 됐잖아요. 지금도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자기 일 제끼고 와요. 와주세요. 제가 도와줬던 건 그거밖에 없어요. 차재 사장님 도와드렸던 거는 백상호 티켓 뭐 한 3장밖에 못 끊잖아요. 초대자가 10명씩 있고 막 이랬거든요. 티켓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나는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줬어요. 자리 좀 비켜주고, 그 사람 오면 좋은 말 하나 해주고, 그 사장님이 저보다 사업 늦게 시작해서 잘 모르는 거 내가 알려주고, 힘들어하면 좋은 말 해주고, 나 같은 놈 있는데 잘해봅시다 이런 말 한마디 해주고. 스폰서 사장님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팀워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거 하나라고 생각해요. 스폰서 사장님을 돕는 게 무엇일까? 시스템에 늦게 오는 거, 전화 안 받는 거, 문자 늦게 보내는 거. 내가 당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끝이에요. 제가 했던 거예요. 그냥 비즈니스 필드에서 하는 거. 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팔거나 파거나 이 두 개만 잘하면 되죠. 비즈니스 필드에서 하는 거. 그냥 내 개인적인 스케줄. 근데 뭘 팔아요? TRIT? LOI를 파셔야 됩니다.
갑자기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시는데 TR 라이트를 파는 게 아니라 LOI를 파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파는 거라고요. 쇼더 플랜을 하셔야 돼요. TR 라이트를 가지고 다이어트 대 날씬이가 될 수 있어, 뚠뚠이에서 탈출할 수 있어 이런 거 말고 그거에 대한 가치, 사업, 그리고 네 인생 그거를 이야기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아니래요. 자기는 그냥 나는 날씬해지면 끝난대요. 그럼 거기를 이제 후배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라인 중에 두 라인이 4대 5대 소비자예요. 1대 사업자가.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콜드 잘 못해요. 지금도 무서워요. 솔직히 무서워요. 저도 매번 콜드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도 그 미시오를 만나면 되게 무서워요.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은 후배 파는 거예요. 그 사람 명단을 후배 파서 거기서 하나 건져 올리는 거예요. 쉬워지죠. 콜드보다 그게 성과가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사업 안 하는데 그러면 끝나죠. 거기서 스탑하죠. 저는 그 사람이 소개할 때까지 그냥 계속 후배 파요. 진짜로 할 때까지. 한 명이라도 소개할 때까지 그 사람을 끈을 절대 놓지 않아요. 바디바 한 장을 써도 그 다음에 제품을 아예 쓰지 않아도 저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냥 무조건 후배 파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또 하나 액션은 사장님들 이런 거 다 아시죠? 그쵸? 다 알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 거지 다 알고 있잖아요. 사장님 어떻게 하면 뉴스킨 잘할 수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데모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타가지고 집으로 가죠. 그죠? 그런 일이 갑자기 있고 눈 떠보니까 이불 속에 누워있고 그쵸? 이런 일들 그냥 작은 것부터 해보는 거죠. 결국에 뭐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한 거 안 한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래요? 뉴스킨 비즈니스 성공의 비결은? 뭐라 그래요? 석세스 포뮬러 첫 번째 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네? 꿈, why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그거를 거창하게 말고 네, 됐죠? 네. 거창하게 말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Y를 찾으라고 하니까 여기 와서 뭐라 그래요? 펜트하우스, 벤틀리, 세계 여행 뭐 이런 거 얘기하시죠. 그런 거 말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질문을 드릴게요. 왜 매일매일을 그렇게 아둥바둥 사셨어요? 뉴스킨 하기 전에. 아침 9시가 되면 회사에 출근하고 부랴부랴 애를 데리러 가고 여러 가지를 사장님들이 하셨죠. 열심히 사셨잖아요. 여기 안 열심히 사신 분 계세요? 남편만 바라보고 이렇게 내 남편도 TV에 나오는 남편처럼 그런 남편이 생길 거야 이러면서 사신 분은 없잖아요. 다 열심히 사셨죠. 그냥 Y를 찾으라고 할 때 제가 꼭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들 Y가 나 아직 없어요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오늘 계기를 통해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여기 다 있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이게 Y인 것 같아요. 그냥 뭐 거창한 거 말고 사장님들 다 열심히 사셨잖아요. 열심히 돈 벌었고 열심히 시간 쪼개가지고 애기들 저는 그 애기들 있는 파트너들이 제일 손이 많이 가요. 눈이 먼저 가고 애기들 부랴부랴 맡기고 아침에 9시에 선생님 오려고 막 7시에 애를 그 어린이집에 선생님도 출근 안 했는데 던져놓고 온대요.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옛날에도 그렇게 회사 다 다녔잖아요. 그거 생각해보자고요. 왜 그랬지? 제가 터닝포인트 맞았던 건 그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지라는 그 질문, 그게 내 Y인 것 같아요. 제가 뉴스킨에서 Y를 찾을 때 1년 동안 헤매왔던 결과는 돈, 물질적인 거, 돈, 나 잘 살고 싶어요, 돈, 이거밖에 안 했어요. 집, 그냥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 힘이 안 나요. 뭐가 시련이 다 닥치면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근데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성과가 안 나고 뭐 지난달 마감이 힘들었어도 막 그게 내 사업을 포기해야 될 이유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으니까. 사장님들 Y가 다들 있으시죠?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영상 하나 볼게요. 잠깐만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뉴스킨의 가장 큰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거예요. 뭘까요? 10분의 1? 네, 맞아요. 뉴스킨의 가장 큰 비전이에요. 40년의 경제생활을 4년에 끝낼 수 있는 거? 그쵸? 네. 한 가지 예로 생각해보면 제가 이번에 소득세 신고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 소득을 직장에서 벌려면 그냥 직장 생활에서 연봉을 그렇게 채우려면 진짜 그 정년까지 있어야지 연봉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더라고요. 비슷하게. 근데 저 4년 했어요, 뉴스킨. 근데 대기업 한 부장 이상의 월급을 내가 받아요? 그럼 그거 부장 되려면 진짜 40년 쎄 빠지게 해야 되죠. 네. 이런 말 써서 죄송해요. 그냥 저한테는 그게 큰 거였어요. 근데 그거 말고 뉴스킨 하다 보면 더 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이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남자고 제가 실제 겪어봐서 그래요. 진짜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닐 거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40년의 일을 4년에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없어요. 결국에 4년으로 이 시간을 단축한다는 거 뭐예요? 뉴스킨의 가장 큰 비전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그게 가장 저한테는 뉴스킨의 가장 큰 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영상을 볼게요. 그분을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보신 분도 계시죠? 다 처음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 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뭐 일 뭐 이런 호스피스 병동에서 체험을 하면서 그 호스피스들이 이거를 시킨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2개를 지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고 난 다리 지우고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우는데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를 키워 써놓고 남편을 내고 있었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비밀해가지고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우면서 너무 선생님 나는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못 지우겠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받을까지 하고 정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또 거기서부터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허락 못하겠어. 정말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그랬더니 그 호스피스 보면 그걸 죽음을 앞두는 많은 한국인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씩 하나씩 주무시면서 또 그 가족들도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시간 같이 웃으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정말 그때 제가 뭔가 한대 세게 얻어가진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은 제 일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언제 들어가면 진짜 너 때문에 지금 엄마가 돈 벌고 있잖아. 네 그래서 들어가고 돈 벌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일을 아줌마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줄일 수 있는 날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줄이고 정말 가족들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더 사랑한단 말 해주고 저도 되게
이게 좀 피부에 와닿게 봤던 전 실제로 저거를 TV에서 이제 봤거든요. 저는 저거를 경험했어요, 실제로. 학교 갔다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누워 계셨어요.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냅뒀죠. 근데 밥 달라고 했는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때 흔들었어요. 그때 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눈을 동공반사를 시켰는데 동공반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다 보니까 혈당을 찍었더니 혈당이 20이 나온 거예요. 죽은 거예요. 쇼크. 그거를 내 눈앞에서 보고 나니까 이게 정신이 안 차려지더라고. 응급처치해서 119 불러서 갔어요. 다행히 살았어요. 잘. 30분만 늦었으면 손을 쓸 수 없었다. 뇌사 상태가 오고 이러니까. 근데 그 2번 그랬어요. 제가 다행히 집에 있을 때 그랬어요. 집에 일찍 돌아왔을 때, 집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 상태가 그 정도까지 굉장히 심했고, 이게 저희 어머니 사진인데 잘 안 보이죠 지금? 잘 보여요? 이 왼쪽 사진이 제가 뉴스킨 처음 시작할 즈음이에요. 이게 엄마 사진만 똑 자르는 이 옆에 제가 있는데, 그리고 이게 12월달 작년 12월에 엄마 생일 때 제 파트너 선생님이 장갑을 사줘가지고 엄마 드리라고, 생일이라니까 엄마 생일이라 장갑 드리라고 해서 장갑 했던 큰 사진인데 이렇게 일부러 확대를 해봤거든요. 엄청 좋아졌죠 얼굴이. 네. 뉴스킨 저 뭐 그냥 돈 벌고 뭐 이렇게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엄마의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당뇨 환자가 건강이 회복되기 되게 어렵고요. 중증 당뇨에서 살 썩고 이랬으니까. 근데 지금 그 합병증은 다 없어졌어요. 의사한테 불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TV에 나오시는 되게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를 봐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봐 이랬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해는 잘 못하지만 좋아졌으니까 지금 같이 관리해줘. 이게 끝이었고, 이때보다 몸무게가 지금 한 7, 8kg 쪘거든요. 당뇨 환자들이 살찌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몸으로 다 나가니까. 돈 벌고 이렇게 해서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엄마의 건강을 되찾은 거예요. 근데 연세가 있어서 허리 아파 무릎 아파 이거는 있는데 그래도 이만큼 건강이 회복된 게 어디예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실 뻔한 걸 2번이나 목격했어요. 내 눈으로. 그런 시간을 사장님들이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하루아침에 엄마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왜 살았는데. 우리 엄마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뉴스킨 하면서 가장 큰 게 또 한 번 뒤통수를 하는데 얻어가진 게, 엄마가 친구들이 백두산을 간다길래 부러워하길래 엄마도 같이 가 이랬더니 안 간대요. 돈이 미안하니까 얼마면 돼? 했더니 100 얼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돈을 드렸어요. 갔다 와. 제가 좀 덜 쓰면 되니까 엄마 갔다 와 하고 현찰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여권이 없대요. 60평생 여권을 한 번도 못 가져봤던 거예요. 몰랐어요. 제 여권 들었거든요. 해외를 하도 다녀가지고. 근데 엄마가 여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뉴스킨 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시선을 개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봐야 되겠다. 그럼 뉴스킨 내가 왜 하는데? 엄마의 시간을 같이 벌려고 내가 하는 건데 그거네. 내가 원래 하던 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근데 나도 가족이 생기겠지. 그럼 나중에 딸리는 그 가족들, 그리고 지금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벌 수 있는 일 없잖아 라고 혼자 이제 계속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그 백두산 떠나기 전에 처음 들어봤어요. 아들 고마워 잘 갔다 올게. 고마워란 말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항상 미안해였어요. 병원비 때문에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미안해. 너한테 미안하다. 근데 그 여행 가는 그날 처음으로 고마워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게 뉴스킹인 것 같아요. 딴 거 뭐 거창하게 뭐 펜트하우스 이런 거 자꾸 얘기하니까 저는 지금도 막 이렇게 저렇게 있으면 그냥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아침에 나와요. 그냥 전화 한번 하고 엄마 뭐해? 노래교실 갔대요. 내가 바라던 바예요. 엄마 어디 갔어? 이러면 집에 갔더니 없어요. 친구랑 울릉도 갔대요. 옛날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맨날 누워있었으니까. 그게 제가 원하던 바예요. 옛날에 운동할 때 그렇게 7, 800만 원 벌어도 못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득은 지금이랑 뭐 그닥 차이 없죠.
근데 엄마가 내가 주는 돈을 그래도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 전에는 못 썼거든요. 그게 뉴스킨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 인간 펜트하우스 얘기하지 말라더니 지가 저 사진을 막 이럴 수 있는데, 이거 실제 있는 집이에요? 판교에 있어요. 그냥 이거 좀 그냥 제 마지막 최종의 드림하우스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아파트 진짜 갖고 싶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게 비슷해서 했어요. 판교에 운중동에 있는 실제 그 타운하우스예요. 아파트 단지인데 집들이 다 단독세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 집인데 그냥 이런 큰 창이 있는 집에 그냥 엄마 저기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커피나 마시고 나 밥이나 좀 해주고 네, 그냥 엄마 편하게 사는 거 그냥 마실 다니고. 우리 엄마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제가 확신 못하잖아요. 지금 64인데 또 3, 4년 만에 어떻게 뭔가 또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거 제가 어떻게 장담해요. 제 친구 아버지가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걸 또 봤죠. 제가 임종은 못 뵙고 당일날부터 납골당에 오실 때까지 그 3일을 같이 친구랑 같이 보냈어요. 25년 된 친구예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거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다 필요 없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거고, 진짜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떠난다면 그거 다 필요 없다. 우리 엄마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그냥 평범하게 진짜로 그냥 남들 다 여기 다 널려있는 그 아파트 한 번은 살아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소박한 이 뉴스킨 하는 이유예요. 근데 소박할지언정 저한테 가장 큰 거예요. 우리 엄마 편하게 웃는 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저 집에 가면 집에 있고 그냥 엄마도 친구들하고 놀고. 소박해 보이지만 사장님들 실제로 해보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드려 보셨어요? 어렵잖아요. 엄마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엄마 양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엄마랑 찍은 사진, 부모님하고 찍은 사진이 핸드폰에 있으세요? 없으세요? 잘 없어요. 그죠? 내 셀카가 훨씬 많지. 여기 사장님들하고 찍은 사진이 훨씬 많지 부모님하고 찍었던 그 사진 별로 없어요. 부모님하고 여행 가보셨어요? 둘이? 안 가봤잖아요. 남자친구랑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이제 마칠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뉴스킨 저도 지금 이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장님들도 이 과정일 수도 있을 거고, 아직 들어오지 않는 거. 이거 동굴이죠. 뉴스킨 그런 거 같아요. 시작점에서 끝점이 보이죠. 여기도 동굴도 들어갈 때 이런 굴다리도 들어갈 때 끝에가 보이잖아요. 근데 안이 깜깜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쥐 나올까봐. 그쵸? 안에 누가 숨어 있을까봐. 뉴스킨 가는 과정 그런 거 같아요. 분명히 내가 출발점에서 끝점을 봤는데 두렵고 가다가 뭐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가다가 자꾸 뒤돌아서 다시 나오려고 그러고 무서우니까. 그런 과정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같이 옆에서 뛰고 있는 그 사장님들 보면서 그냥 함께 가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드는 생각이,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있었던 사람들이 이재영 사장님, 차지혜 사장님, 제 스폰서 사장님들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 아직도 같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의지되고 지금 같이 사업하는 이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성공을 보고 있고, 김은정 사장님이 집을 사서 이사가고 정경 사장님이 집을 사서 이사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 사장님이 힘들 때 형제 라인이 가장 큰 힘이 돼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사장님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셔서 한 5년, 10년 흘러서 지금 현재 백만장자 이렇게 사장님들처럼 골프도 치고, 사장님하고 저랑 만나서 골프도 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한 10년 지나서. 그렇게 이런 시간들을 회상하고 웃고 이렇게 할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글로벌 컨벤션 꼭 가시고 그 다음 컨벤션에서 우리 모두 다 위에 무대에서 만나서 한국의 위상을 또 넓히고 사장님들의 꿈을 이뤄가는 모습을 형제라인들한테 다 보여주는 그런 날이 오늘로 인해서 도움이 된다면 저는 오늘 제 임무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